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6일 새벽 3시 42분입니다. 드디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관련 책임자, 의료대란 책임자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은 어렵게 시작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언론은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차관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해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지만은 어제는 의정부 병원을 찾아가 정부 수가 정책이 의료 현황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대통령을 오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길 촉구한다면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지칭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크게 국민을 좌절시킨 분이 계시지 않나? 대통령의 말이 그렇게 바뀌게 한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엉터리 정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왜곡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는 사퇴 촉구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사정교감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없었다면서 다만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안을 낸 데 대해서 그것 이외에 다른 해법이 있나 싶다면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시한 안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이다. 그런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되기에는 세 사람이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나 의원은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데 어떻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분들이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판을 짜서 새로운 협상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어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가 개최해야 하는 의정갈등 토론회에 박민수 차관이 올 예정이었지만 전날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목회 멤버인 김재섭 의원은 박 차관의 불참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의정갈등을 풀어내는 정부 태도인가? 여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나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 현장은 원활하다고 주장한다. 전공의가 90%나 빠져있는
의료 현장이 여전히 원활하고 극복 가능한 것이었으면 의료개혁은 왜 했느냐. 응급실 뺑뺑이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누구나 하는 걱정을 왜 정부는 못하나라고 했습니다. 의료대란은 현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침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언젠가는 국힘당 안에서 탈당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25년 내년 의대 정원을 1년 유예한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자신의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3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 시사에 출연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2025년 정원을 늘리지 않고 1년을 유예한 다음 그 기간 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정확한 정원 규모를 정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응급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지방의료부터 도살이 일어날 것이다. 본과 4학년들이 의사고시를 안 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에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는다. 1년에 2,800명 정도의 전문의 시험 통과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치면은 5,800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2,000명씩 더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앞으로 몇 개월 안으로 5,800명의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줄어드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비참한, 어이없는, 황당무계한 윤석열 2,000명 내지르기의 지금 중간 결과입니다. 아니면은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4, 5년 정도가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거의 다 붕괴할 것이다. 제일 큰 피해자가 국민이고 정부도 원하지 않고 의료계도 원하지 않으니 협상 테이블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안이 유예되면 혼란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을 강행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1년 유예하면 그동안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은 의사들이, 의학생들이, 의대생들이 1년 정도 시간 낭비한 거는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큰 손해와 작은 손해 중에서 작은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제 결단의 시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결단의 시기를 Moment of Truth라고 합니다. 진실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이제는 황당무계한 그런 아집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실과 마주할 때입니다. 국민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6.25 남침 이후 국민들의 인명 손실과 관계된 가장 큰 위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순간도 제대로 치료 못 받아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기를 놓치면 아주 비참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9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정말 경악스러운 발언으로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으로 쭉 훑어보실까요? 복지차관 어디 찢어져 피 많이 나도 응급실에선 경증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일부 의식 불명 아니면 경증으로 봐야.
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자,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도 아닌데 응급 환자의 중증도를 스스로 분류해주고 있죠. 대단한 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식이 있으면, 의식불명이 아니면 경증이다.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자,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롱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팔다리 다 잘렸는데 의식만 있으면 저 응급실 못 가는 겁니까? 이런 식의 조롱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박미수 차관 MBC 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금의 응급실 파행이 또 문제 없다는 식의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경증 환자는 대형 병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중증이라는 것은 거의 의식의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다.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된다. 자, 이게 전형적인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의 이런 행태죠. 박미수 차관 의사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복지부 차관이 이건 경증이다, 이건 중증이다 이렇게 환자를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미수 차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제 의협이 즉각 성명을 냈는데 최근 의협 특히 그 최한나 홍보 담당 이사하시죠. 굉장히 열심히 정말 언론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자, 어제 의협 이에 대해서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 차관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가의 보건 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경증, 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경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추가 검사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다. 전화 사실만으로 경증을 판단할 수 있다면 의사들은 레드 플래그 사인, 위험 신호를 왜 공부하겠는가? 전화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현재 국정 운영의 상태가 중증인 것이다. 자, 이렇게 규탄했는데 어제 댓글에도 아무래도 저 박미수 차관이 중증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댓글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박 차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의료를 이렇게 만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더 늦기 전에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자,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의협이 즉각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사가 어제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발언에서 이 의료 대란 사태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렇게 대란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의료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책상머리에 앉아서 통계만 가지고 또는 아주 편향된 보고만 받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현장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일을 추진했다가 지금 전혀 수습도 대책도 없는 이런 무능한 상태로 지금 6개월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수 차관 사태 초반에는 아주 큰 소리 뻥뻥 쳤죠. 네, 병원이 마비 상태가 온다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 해외 의사를 수입하겠다. 카데바 시신을 수입하겠다. 이런 망언들을 쏟아냈었는데 어제 또다시 정말 경악스러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댓글 몇 개만 살펴볼까요? 자, 조선일보 저 기사에 지금 상당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복지 차관 상태는 중증입니다. 수년째 의식이 온전치 않아요. 자, 의사가 아니라도 복지부 차관의 저런 이야기가 헛소리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죠. 저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발언이 일국의 차관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저 사람 잘라야 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왜 그러지 했는데 무식과 현실성 괴리가 차고 넘쳐 도의 경지에 닿은 인간이었구나. 제발 이 나라 격에 맞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달라.
자, 또 보시면 그럼 손발 절단되어서 응급실 찾았는데 의식이 있으면 치료를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이죠. 자, 박민수가 의사야? 의식불명 아니면 경증으로 봐야 한다는 학설은 어느 돌팔이 의학서적에 있는 내용이냐?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되어 있던데 복지부 장 차관은 구속되어야 한다. 자, 이번에는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보시면 복지차관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아프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검증받고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응급실로 가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복지차관 외 100% 과실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하면 될 듯. 복지차관에게 그 책임을 묻자. 정말 정신 나가거나 아니면 맹탕이 아닌 이상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정말 국민을 뭐로 보는 거냐? 개가 짖으면 경증, 개가 안 짖으면 중증과 뭐가 다르냐? 자, 또 다른 댓글. 전화 가능하면 경증, 전화 못하고 쓰러져서 죽어가면 중증. 대한민국 새로운 질환 중증도 분류체계. 중증은 전화 못하니 모두 죽으라는 이야기고 경증은 전화할 수 있으니 집에서 쉬라는 이야기네. 그리고 병원에 아무도 안 오면 의사 없어도 된다는 박 차관. 이 사람 속빈 머리는 전색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자, 비상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부터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는 총리, 버티면 이긴다는 장관까지 왜들 이러십니까? 정말 너무 막 가는 것 아닙니까? 자, 댓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민수 차관의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조규용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또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또다시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이런 발언을 국회에 나와서 했는데 자, 여기 어떤 댓글들이 붙었을까요? 자,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66%나 늘린 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 없다. 자, 이뿐 아니라 윤건희가 하루아침에 2,000명 증원하는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니들이 한 짓도 유례가 없어 모질이더라. 의사 증원을 뜬금없이 기존의 70% 하겠다라는 나라는 없었지. 역시나 예상되는 이런 반응들이 정말 댓글로 줄줄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까지 어제 KBS 방송에 나와서 자, 지금의 응급실 사태, 마비, 붕괴 아니다. 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전문의 부족이 문제다.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다라는 점을 또 대통령이 하듯이 되풀이했는데 자, 이분들은 대통령도 그렇고 이 모두가 지금 원인과 결과를 항상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월 6일 이전에 의사가 부족한 나라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전문의 비율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80% 이상의 전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문의가 원래부터 부족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전문의 부족 사태는 당신들이 만들었잖아요. 아니 게다가 지금 이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없어진 거 가장 큰 원인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5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580명이나 있던 전공의가 지금 단 55명만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그 업무 부담이 모두 남아있는 전문의에게 얹어지니까 버티지 못하고 지금 사직하는 이런 의사들,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공의들이 빠져서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빠져서가 아니라 전문의 자체가 배우 진료든 응급의학과 전문의든 그 전부터 너무 선택을 안 하고 종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다. 이거 누가 모르나요? 아니 그러면 필수과 의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했어야지. 이게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데 항상 이렇게 착각하고 헛다리 짚는 이런 분석들, 이런 원인 분석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전공의들이 빠져나가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덤앤더머 누가 더 멍청하냐 이걸 다투듯이 어제 하루 사이에 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런 망언들을 정말 쏟아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이러니 이 의료 대란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구나. 무식하고 무능한데 게다가 고집까지 지금 아주 이건 똥고집 수준이죠. 이게 대통령의 영향인지 정말 한심하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